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 다들 지겹도록 듣고 있지? 아파트 거래는 뚝 끊기고 대출 규제는 날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근데 말이야, 이 한파 속에서 유독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 바로 오피스텔이야. 2025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년 대비 무려 65.6%나 뛰었거든. 3년 만에 방위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했어. 아파트 시장은 꽁꽁 얼었는데 오피스텔만 혼자 봄이 온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진짜 기회인 건지, 아니면 함정인 건지 오늘 완전히 뜯어볼게. 재개발 시장의 새로운 움직임까지 같이 다루니까 끝까지 봐야 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짚고 가자.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금리는 여전히 높고 거래는 실종 수준이거든. 2024년 3월 기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야. 2012년 9월 이후로 14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뜻이지. 거래량은 더 심각해. 2024년 1분기에 고작 7,000호밖에 안 팔렸어. 2021년 같은 시기 1만 6,000호였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야. 왜 이렇게 됐냐고. 핵심은 대출 규제야. DSR 규제 강화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도입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거든. 쉽게 말하면 이래.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3, 4억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SR 규제 때문에 2억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지. DSR 규제가 강화되니까 아파트 매수 여력이 줄었지. 그러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틈새 수요가 몰린 거야.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출 한도도 아파트보다 유연하거든. 그래서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수요가 확 몰린 거지. 그 결과 2025년 상반기에 거래량이 2만 1천 건을 찍으면서 3년 만에 2만 건을 돌파했어. 전형적인 풍선 효과인 거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니거든. 매매 가격은 여전히 하락 중이야. 단 그 하락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2024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7%였어. 3분기에는 마이너스 0.35로 하락폭이 줄었지. 4분기 다시 마이너스 0.40으로 소폭 확대됐지만 10월 단월로 보면 마이너스 0.08까지 줄어들었거든. 하락은 하락인데 속도가 확 꺾이고 있다는 거야. 주식으로 치면 낙폭이 줄어드는 구간,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특히 서울이 주목할 만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분기에 마이너스 0.26이었거든. 2분기에 0.13으로 반토막 났어. 그리고 4분기에는 드디어 플러스 0.51을 기록했어. 아주 미미하지만 방향이 바뀐 거야.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면 14개월 연속 빠지던 가격이 처음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 주식에서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것처럼 추세 전환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 한국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이나 학군지처럼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대. 직주 근접을 중시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실수요도 꾸준하고 출퇴근에 왕복 2시간 쓰느니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거기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 대신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대체 수요까지 합쳐진 거야. 자, 여기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 오피스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나? 바로 월세야. 매매 시장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월세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 2024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 0.26%, 서울은 0.45%로 더 높았어. 분기에는 전국 0.40%까지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0.57%를 찍었거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야. 이 괴리감이 바로 지금 오피스텔 시장의 핵심 포인트야. 이유가 뭐냐면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이야. 2023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수만 명 나왔잖아. 그 충격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 있는 거지. 전세 보증금을 수억 원 맡기는 게 무서워진 사람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고 있거든. 보증금은 적게, 월세는 좀 내더라도 안전한 구조를 택하는 거지. 보증금 2억 맡기고 마음 졸이느니 보증금 1천에 월세 60만 원 내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야.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니야. 전세 사기 이후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 결국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야.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쪽을 한번 뜯어보자. 이게 진짜 무서운 데이터거든. 2024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1만 6고2비실이야. 2021년에 5만 670사실이 분양됐으니까 딱 29%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야.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어? 쉽게 비유하면 이래. 매년 학교에 100명이 입학했는데 갑자기 5억 명만 들어오는 거야. 교실 70%가 텅 비는 수준이지. 분양만 줄어든 게 아니야. 입주 물량도 3만 2,001사실로 2021년 7만 7천실 대비 42% 수준이야. 새로 짓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지. 왜 이렇게 공급이 줄었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오피스텔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야. 공사비는 치솟았는데 분양가를 올리면 안 팔리고 안 올리면 적자거든. 공급이 줄면 뭐가 되냐고? 당연히 기존 물건의 희소성이 올라가지. 특히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은 새로 나올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 땅값이 너무 올라서 사업성이 안 맞는 거지. 분양과 입주가 급감하면 기존 물건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돼. 그러면 월세 시세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지. 이 흐름이 결국
매매 하락을 둔화시키면서 바닥을 만들어내는 구조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지. 부동산 알리립사도 이 공급 감소가 가격 하락 둔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봤거든. 수익률도 한번 보자.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5.45%야. 수도권은 5.25, 서울은 4.84%. 근데 지방이 5.75%, 대전은 무려 7.65%거든. 매매가 대비 월세 비율이 지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야? 은행 예금 금리가 3%대인 것을 생각하면 5% 이상의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근데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서울은 수익률이 낮지만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고 매매가 반등 가능성이 높지. 반면 지방은 수익률은 높아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공실 위험이 있어. 매매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리스크까지 있거든. 비유하자면 이래. 서울 오피스텔은 배당률 낮은 대형 우량주고 지방 오피스텔은 배당률 높은 중소형주야. 배당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면 의미가 없잖아. 숫자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야.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보자. 서울과 인천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하거든. 같은 수도권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서울 오피스텔은 2분기에 마이너스 0.13이었어. 거의 보합 수준이지. 근데 인천은 같은 시기 마이너스 0.67이야. 그 차이가 5배가 넘어. 같은 수도권이라고 묶어서 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인천은 4분기에 마이너스 0.81까지 하락폭이 확대됐거든. 서울이 바닥을 다지는 동안 인천은 더 깊이 빠지고 있는 거야. 한국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인천은 신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어. 송도, 청라 같은 곳에 새 오피스텔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비역세권 노후 오피스텔은 수요가 급감했고 새 건물이 넘쳐나는데 굳이 낡은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거기에 신도시로 이주하는 수요까지 빠지면서 기존 지역이 비어가고 있거든. 지방도 사정이 좋지 않아.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거든. 분기 지방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86%, 전세는 마이너스 0.68%까지 하락했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야.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자,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오피스텔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 재개발 시장에서도 꽤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 이게 오피스텔 시장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잘 들어봐. 대신자산 신탁이 신림하구역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사업 참여 MOU를 체결했어. 서울시는 모아타운 31곳에 현장 공정 촉진 회의를 열며 병목을 뚫고 있지.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멈춰있던 구역들이 하나둘 움직이고 있어. 모아타운이 뭐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유형이야. 개별 필지 단위로는 재건축이 어려운 곳을 묶어서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네를 상상해봐. 한 집만 허물어서는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 집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비하는 거야. 서울시가 삼유할 곳에서 현장 공정촉진 회의를 열겠다는 건 그만큼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이야. 재개발이 활발해지면 뭐가 생기냐? 이주 수요가 생겨.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공사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찾아야 하거든. 보통 재개발 공사가 3, 4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수백에서 수천 가구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와야 해. 이 이주 수요가 인근 오피스텔 월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역세권 오피스텔이 특히 수혜를 받는 구조야. 실제로 과거 뉴타운 사업 당시에도 인근 오피스텔 공실률이 급감하고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거든.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정책이야. 이게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거든. 5가지를 짚어볼게. 첫째, 산청군에서 월 1만 원짜리 청년 임대주택 14호를 공급해. 월 1만 원이야. 한 달 커피값도 안 되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을 붙잡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야. 둘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어.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커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셋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12억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해줘. 넷째, 울산시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모하면서 설계와 입지 품질까지 높였어. 다섯째, 천안시도 성정사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60가구를 모집 중이야. 지자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지. 특히 지방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 이런 공공임대 공급이 늘어나면 민간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시장 흐름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하나 더 있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야. 대우건설이 현장 품질 관리 디지털 통합 솔루션을 본격 도입했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 불량률이 줄어들면서 입주 품질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요즘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 디지털 품질 관리가 보편화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어. 공사기간도 단축되니까 분양 일정이 앞당겨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장기적으로는 공급 절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변화야.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 부지조성공사 기본 설계가 착수됐고 연내 착공 목표야.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상원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 특히 주변 오피스텔과 임대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 공항 건설 노동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생기면서 인근 오피스텔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거든. 자, 이제 핵심이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살아도 안 되고 무조건 피하라도 안 돼. 핵심은 선별이야. 긍정적 시나리오부터 보자. 서울 역세권은 매매가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고
공급 절벽으로 희소성이 올라가고 있어. 월세 상승으로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고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지.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고 경기 침체 시 수요가 급감할 리스크가 있어. 지방이나 비역세권은 여전히 공실 위험이 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거든. 금리가 안 내려가면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잖아. 실제로 비규제 지역의 반등도 시작되고 있어. 동탄이 9위를 제치고 경기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했거든. 규제를 피한 지역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풍선 효과가 시장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는 셈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 5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첫째, 역세권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해. 지하철 5분 거리와 15분 거리의 공실률은 하늘과 땅 차이야. 역세권은 공실률 2~3%, 비역세권은 10%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 둘째, 해당 단지의 공실률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입자가 없으면 소용없거든.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략적인 공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셋째, 인근에 신규 공급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해. 인천처럼 대규모 신축이 예정된 곳은 기존 물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넷째, 관리비까지 포함한 실질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봐. 표면 수익률 5%라도 관리비 빼면 3%도 안 남을 수 있거든. 오피스텔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 알지? 다섯째,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주택수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 세금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나니까. 특히 다주택자라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어. 그리고 희망적인 데이터도 하나 있어. 알투코리아 기준으로 2024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전년 대비 플러스 0.67%를 기록했거든. 분기별로는 등락이 있었지만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거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물론 0.61%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야.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 자, 정리해보자.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다뤘는데 핵심만 딱 뽑아볼게. 지금 오피스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4가지야. 공급 절벽, 월세 상승, 규제 풍선 효과, 그리고 재개발 시너지. 이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어. 특히 서울 역세권은 이 4가지 변수가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지역이야. 서울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검토해볼 만해. 하지만 지방이나 비역세권은 공실 리스크를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해. 월세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면 안 돼. 매매가 하락분까지 반영해서 실질 수익을 따져봐야 해. 재개발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하고, 특히 신림, 흑석, 장위 같은 대규모 재개발 구역 주변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어.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단위로 급변하고 있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본격 반등하는 순간, 대출 규제가 또 바뀌는 순간, 재개발 호재가 터지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구독자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할게. 구독 버튼 눌러두고 고정 댓글 반드시 확인해. 다들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내가 직접 챙겨줄게.